1994년 일본 후쿠시마현. 그동안 고마웠어. 제가 더 감사했어요. 안 쉬어서 어떡해. 자주 또 보면 되죠. 직장을 그만두며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한 여자. 그녀는 잠시 후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직접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난다. 그런데 그 후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1994년)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여자의 실종 사건. 실종된 당사자는 마스야마 히토미로 치과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23살의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독 화제가 된 것은 그녀의 실종에 얽힌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 때문이었다. 제발 제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결혼식 앞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실종된 따님이 예비 신부라고요? 예. 첫째는 그녀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는 점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2월 19일은 결혼식을 고작 3주 남겨둔 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그녀가 마지막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실종이라? 단순 가출하니까요. 왜? 결혼 앞두고 그런 여자들 많다잖아요. 이에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전혀요. 평소랑 다를 게 없었는걸요?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그녀에게서 전혀 이상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간다며 그곳을 떠났다고 했다.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출이라니요. 행복해하면서 결혼식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무척 행복해했으며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히토미 씨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뭐? 두 번째 미스터리는 뒤늦게 발견된 차량의 수수께끼였다. 그녀가 실종되고 얼마 뒤 그녀가 실종 당일 타고 간 승용차가 직장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공터에서 발견되는데 차는 멀쩡하네. 여기 좀 보십시오. 소지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뜻밖에도 차 안에는 동료들에게 받은 꽃다발과 히토미의 가방, 현금이 든 지갑과 약혼자에게 받은 결혼 반지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당시 추운 날씨였음에도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놓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 차의 형태가 멀쩡한 걸로 봐서 사고로도 보이지 않았고 소지품이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가출했을 가능성도, 돈을 노린 강도 사건일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모든 걸 차에 두고 사라진 것일까? 알겠습니다. 제가 히토미 씨가 실종되기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왔었답니다. 그래? 세 번째 미스터리는 실종 전
히토미에게 걸려온 수상한 전화였다.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요? 네. 여보세요? 누군데 그래? 몰라,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 아, 네. 제가 받으면 그냥 끊기고 언니가 받으면 누군지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어요.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히토미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집으로 수차례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발견된 차량 외부에 누군가 긁어 욕설을 써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맞아요. 그날도 히토미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젊은 여자였던 것 같은데. 여보세요? 히토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그럼 3시에 거기서 봬요. 히토미가 실종되던 당일에도 직장으로 히토미를 찾는 여자의 전화가 걸려왔고 만날 약속을 잡는 듯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이거 좀 보십시오. 균지라면 히토미 씨의 약혼자 아닙니까? 1월 25일. 실종 한 달여 전인 1월 25일 히토미의 일기장에 약혼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쾌한 전화가 걸려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히토미의 약혼자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린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를 잠깐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뿐이에요. 저 역시 히토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저 그날 오사카로 출장 가 있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집으로 전화를 건 건 제가 맞지만 그날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요. 두 사람 모두 결백을 주장했고 실종 당일 알리바이 역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실종 당일 히토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더 이상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수사는 결국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1995년 1월 히토미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언니야.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자신이 바로 히토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언니? 買います山根。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히토미 씨의 목소리던가요? 아니에요. 언니가 아니었어. 하지만 동생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히토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범행과 관련된 자라고 생각해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데,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후쿠시마 현지 억양이 강한 50대 여자라는 것과 공중전화를 통해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만을 알아냈을 뿐 그 이상은 알아내지 못한다. 급기야 경찰은 범죄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전역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50대 여성의 정체를 밝히려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전화를 건 50대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이 히토미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이거 한 번만 자세히 좀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 계속된 경찰 수사와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혼을 3주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예비 신부의 실종 사건은 결국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만을 남긴 채 미제 사건이 된다. 이거 한 번만 자세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들었어? 히토미 약혼자의 전 애인이 야쿠샤의 딸이래. 그래? 응. 소문에 야쿠자를 시켜서 시도세도 없앤 거라던데. 그 후 히토미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가 유명한 야쿠자의 딸이고, 그녀의 사주를 받아 히토미가 살해되었다는 이야기, 히토미를 살해하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야기 등 수많은 루머가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4년 결혼을 3주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마스야마 히토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로 히토미의 가족들이 사는 마을의 주민들 대부분이 떠났는데도 히토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 알래스카 북서해안에 위치한 도시 놈. 끝없이 펼쳐지는 툰드라와 희귀한 동식물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놈은 알래스카 북서부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서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놈의 주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04년) LA 타임스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1960년대부터) 알래스카의 도시 놈에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놈 경찰이 공식적으로 실종자 집계를 시작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주민의 수가 무려 6만 7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시신으로 발견된 경우조차도 단 한 건도 없었다. 놈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펼쳤으나 실종 사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놈 주민의 실종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what the hell's going on? What have you done? Well, 100 people's gone missing this week alone. We're doing our best, Chief. There just doesn't seem to be any leads. 실종자 집계가 시작된 1988년 놈에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나 놈 경찰은 사람들의 실종 원인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이러한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자 급기야 연방 정부가 나서서 놈으로 FBI를 파견한다. We'll handle this case from now on. Okay, we're counting on you. FBI는 수많은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으나 놈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종자들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고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FBI는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We've concluded that a series of disappearances in Nome are the results of accidental falling. Not a single body has been found so far. And that's the proof. 실종 사건의 원인은 실족사이며 그 근거는 바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이다. 39개의 산악지대로 구성된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에 3,000개의 강, 5,000개 빙하, 300만 개 이상의 호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형에서는 사람들이 실족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족사한 시신을 발견하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But the townspeople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y know the landscape. So it's a nonsense that they just fall and die. It's possible when they're drunk. From our investigation, alcohol consumption in Nome is higher than in other cities. FBI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5번째로 알코올 소비량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한 항구 도시였던 놈에 수많은 주점이 들어서면서 과도한 음주 문화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다. 하루 일과를 마친 놈의 주민들은 습관처럼 주점으로 모여들었고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돌아가던 누군가가 음주 상태에서 강이나 호수, 빙하 틈새로 실족했을 경우 혼자 빠져나온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FBI는 주장했다. They must have died without even letting out a single shriek. And their frozen bodies sank under the water. That's why we haven't found any of them.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알래스카의 기후학자 피터 올슨에 의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We can't just all say that they all had accidental deaths. Some of them suffered from schizophrenia and killed themselves. 놈의 실종 사건이 정신분열증을 알아온 이들의 자살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피터 올슨에 따르면 알래스카 지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2도에서 22도까지 하루의 일교차가 심할 뿐 아니라 하루 동안에도 비가 내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심각한 날씨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 해마다 우울증을 앓게 된 놈의 주민들이 늘어났으며 실종자들 중 상당수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즉, 실종자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며 그들의 시신은 실족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래스카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Some killed themselves from depression. Others died from falling. Then why it's only happening in Nome?
everyone in Alaska should be disappeared if that's the case. 사람들의 실종이 알래스카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면 놈의 주민들만 실종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한 것이다. They must have been killed by a serial murder. Yeah, nonsense. Talk of depression, landscape. They just can't catch them. Let's go get them. 주민들 사이에서는 놈에서 연쇄 살인마가 활개치고 있으며 경찰과 FBI가 은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언론 또한 실종 사건이 연쇄 살인마의 소행이라고 보도하면서 놈은 또다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This case has nothing to do with a serial killer. The victims all died by falling. Therefore, the Nome Police Department will not carry out further investigation. 경찰의 이러한 발표에 분노한 놈 주민들은 집단 시위를 벌였고 언론에서도 경찰을 공개 비난하면서 결국 놈의 경찰서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러던 2005년 어느 날 2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일순간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은 또다시 연쇄살인마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더 이상 경찰을 신음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FBI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를 마친 FBI 역시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마의 소행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연쇄살인마 홀로 24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상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인마가 한 명이 아닌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남성들이 강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도시 어디에서도 납치나 살해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FBI는 이번 사건 또한 기존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실족사일 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던 중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UFOs are responsible for disappearances in Nome. 24명의 남성들에 대한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수십여 년째 이어져 온 놈의 실종 사건이 모두 UFO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이를 주장한 이들은 놈 지역에서 오랫동안 UFO를 연구해온 전문가들로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놈이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놈에서 실종 사건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 놀랍게도 이는 놈에서 UFO가 최초로 목격된 시기와 동일했다. 이를 근거로 UFO 연구가들은 놈 어딘가에 외계인들의 숨겨진 비밀기지가 있으며 그들이 주민들을 납치해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만 분분할 뿐 여전히 놈의 실종 사건들은 원인 불명으로 남아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놈에서는 알래스카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놈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실종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 1988년부터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FBI가 놈을 방문했으나 실종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놈의 곳곳에는 이러한 경고 표지판이 놓여 있다고 한다. Tell someone where you're going. (1978년 10월 21일) 호주. 한 남자가 베스의 옆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Melbourne,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관제탑과 급히 교신을 시도하는 남자. Seems to be playing some sort of game. He's flying over me.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그는 이상한 비행물체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교신을 보내는데 Jesus! What on earth is that? 잠시 후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날카로운 소음을 끝으로 교신은 끊어졌고 남자와 그가 탄 비행기는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만다. 비행 도중 사라진 남자는 호주 국적의 20살 청년 프레데릭 발렌티크였다. 영국 항공훈련단 소속인 그는 1978년 10월 21일 저녁 6시 19분 홀로 경비행기를 타고 호주 멜번 남쪽의 무라빈 공항을 출발해 태즈메이니아 킹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벨스 해협 4,500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실종된다. Get it, please. We believe that Mr. Valenti crashed into the sea because of his lack of experience. We are searching the area at the moment. 이에 8대의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를 총동원해 수색에 들어간 호주 경찰은 프레데릭이 조종 미숙으로 인해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사고 당시 프레데릭의 비행 경력은 150시간으로 영국 항공훈련단에서 개인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지만 호주 공군 입대 시험에서 2번이나 낙방했으며 심지어 시드니의 항공통제구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관제탑으로부터 경고무전을 들은 적이 있을 만큼 조종 실력이 서툴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은 물론 경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Look, he crashed into the water, so the wreckage should be somewhere there, right? Yeah, definitely. Maybe it wasn't a plane crash. Think about what he said before he disappeared. 그러자 사람들은 프레데릭의 실종에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실종 직전 그가 남긴 교신 내용 때문이었는데 Melbourne,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무라빈 공항에서 이륙한 지 47분이 지난 저녁 7시 6분경 자신의 주변을 비행하는 물체에 대해 확인해달라며 관제탑에 교신을 보내온 프레데릭.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Is there any Air Force aircraft in the vicinity? No known aircraft in the vicinity.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제탑의 레이더에는 프레데릭의 경비행기 외에 그 어떤 것도 포착되지 않았다. Melbourne, this is Delta Sierra Juliet. The aircraft is just in front of me. Melbourne, this is Delta Sierra Juliet. The aircraft is just hovering above me. 그러자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비행 물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It's also got a green light and a sort of metallic, like it's shiny on the outside. 그리고 5분 후인 저녁 7시 11분경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이것이 항공기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쇠가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을 끝으로 통신이 두절됐고
그가 탄 경비행기는 관제탑의 레이드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Really strange, isn't it? An aircraft that doesn't show up on the radar. What do you think it was? I don't know. It is really strange indeed. Hey, do you think it was the UFO? 그러자 일각에서 프레데릭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UFO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레데릭은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비행물체가 마치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초록색의 불빛을 내뿜고 있다고 말했는데, 더군다나 이 비행물체가 관제탑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UFO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At dusk, on October 21st, I saw a strange object near the lighthouse in Bass Strait. And it looked like a UFO. It was around 8 o'clock. There's a green light that passed through the sky, and it went incredibly fast. It was really, really fast. 놀랍게도 프레데릭이 실종된 날, 실제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잇따른다. 그들이 UFO를 목격한 장소는 호주 멜번 근교의 질러, 프랭크스톤, 케이프 오트웨이, 브라이튼 등으로 모두 프레데릭이 실종된 지점 근처였으며, 실제로 배관공인 로이마니 포로도는 배세 옆 등대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목격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게다가 Actually, Frederick told me once that he saw a UFO. 프레데릭의 아버지 귀도 발렌티크 역시 아들이 이전에도 UFO를 목격했었다며 뜻밖의 주장을 하는데, You don't look so good, Frederick. Had a bad day? Dad, listen. I think I saw a UFO today. It kept following me. You know, as it wanted to kidnap me. What? 귀도 발렌티크에 따르면 프레데릭이 실종되기 10개월 전 비행 중에 UFO를 목격했다고 말했고, UFO가 자신을 납치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었다는 것이다. I thought he was talking nonsense at that time, but obviously he wasn't. He was kidnapped by a UFO. 이에 귀도 발렌티크는 UFO가 프레데릭을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언론 역시 프레데릭의 실종 사건과 UFO를 연관지어 보도했고,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는데, 이러한 논란 속에서 끝내 아무런 잔해도 찾지 못한 호주 경찰은 수색을 종료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인 1983년 7월, What is that? 호주 태즈메니아 인근의 플린더스 아일랜드 해변에서 경비행기 엔진 부품이 발견되는데, 부품이 발견된 장소는 프레데릭의 교신이 끊긴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으며, 이 부품은 세스나 182기종으로 실종 직전 프레데릭이 탑승했던 경비행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호주 경찰은 발견된 부품이 프레데릭의 경비행기의 잔해 일부라는 결론을 내렸고,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프레데릭의 실종 사건은 사고사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Even if it was an accident, he definitely saw something that night, right? Yeah,
I agree. 그럼에도 그가 목격한 물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의문으로 남았다. 그러던 2013년 미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과거 경비행기 사고 사례를 조사하던 제임스 맥가하는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 What Mr. Valentic saw in 1978 was not a UFO. He was deceived by optical illusion due to graveyard spiral. 실종 직전 프레데릭이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이란 비행 중 반복된 회전으로 인해 조종사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제임스 맥가하는 당시 조종 실력이 미숙했던 프레데릭이 바다 위에서 야간 비행을 하면서 360도 회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점차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면서 결국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져 거꾸로 비행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그가 하늘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다이며 바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늘이었다는 것이다. Without knowing it, he was flying upside down and starting to think that his own aircraft's lights reflected in the water was UFO. What is that? Air Force plane? Melbourne,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traffic below 5,000? 제임스 맥가하의 주장에 따르면 프레데릭은 구름에 비친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 불빛과 자신이 몰던 경비행기의 불빛이 바다에 비친 것을 보고는 주변에 비행 물체가 있다고 착각했다는데 그 후 이 물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회전하거나 고도를 낮췄지만 불빛은 계속 그를 따라왔고 그럴수록 기체는 점점 해수면과 가까워져 결국 바다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맥가하의 주장대로 그날 밤 프레데릭이 본 것은 그가 몰던 경비행기의 불빛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 역시도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본 비행물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문의 무전을 끝으로 실종된 조종사 프레데릭 발렌티크. 그의 아버지 귀도 발렌티크는 2000년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이 UFO에 납치된 것이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